파격의 고전 1. 이진경, 그랑아리, 2016. 창작하는 게 아니라 창작물을 읽는 비평이 창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기존에 읽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절단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해석은 이제까지 남들이 보여주지 못한 층상을 드러내는 절단을 통해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고, 좋은 작품은 이미 수많은 절단면이 있음에도 다시 다른 절단면, 다른 층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의서문에서 심청, 마조이스트. 심청전의 역설적 전략. 죽음으로 인해 부친이 겪어야 할 현실적 고난과 심리적 고통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장승상 대꾸인의 제안에 따라 그 죽음을 모면할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자 제물이 되어 물에 빠져 죽는 것에 대해 일부러 나는 부사를 사용하는 건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과연 효일까? 반대로 보자. 효에 대한 요구를 과도하게 준수함으로써 그런 요구 자체를 어이없는 명령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이라고. 심청은 자신이 맞닥뜨려야 했던 근본적인 물음을 소설의 독자에게, 그리고 자신이 사는 세계에 되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소설이나 글쓰기 자체에 대해서조차 사대부들의 반감이 강했던 조선이다. 심지어 엽기적인 양상의 극단적 모범으로 삼강의 윤리를 가르치고 강요했던 시대였다. 일례로 삼강행실도 애 자식이 부모에게 자기 허벅지 살을 잘라 먹이는 사례가 효의 모범으로 수록되어 있다. 도덕적 규칙 자체에 대해 정면에서 반문하는 소설을 기대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다. 양반이나 국가가 그대로 두었을 리 없다. 비난이나 처벌을 피하고자 등장인물이나 서술자의 입을 빌려 동조위원사들을 덧칠해야 했을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풍자와 웃음이 아니라 비장함의 정서 속에서 고지식하게 규범을 따라 죽으러 가는 방식으로 서술해야 하지 않을까. 고전소설과 천상계. 고전소설의 서사의 천상세계에서 있었던 과거, 혹은 전생의 인연이 끼어들거나 사건의 중요한 지점에 천상의 인물이나 신선, 용왕의 일족이 끼어드는 일은 흔하다. 천상계의 개입은 사실 소설 안에서 모든 난관을 너무도 쉽게 해소해주며 모든 긴장을 싱겁게 풀어버리는 만능 해결사 역할을 하기 쉽상이다. 이런 요소는 서구에서도 근대의 리얼리즘적 소설 이전에 흔히 있었다. 이를 두고 단지 서사를 풀어갈 능력의 결여를 메우는 해결사라고만은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이계의 동시적 공시적 공존과 연계가 그토록 빈번하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의 통상적 관념과 달리 현실세계와 다른 이계의 존재가 당시 그들에게는 단순한 허구나 환상이 아니라 현실의 일부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진실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근데 이전의 사람들은 집 안에 존재하는 성주신에서부터 죽은 이들의 귀신, 큰 나무, 바위 등 수많은 신들과 함께 살았다. 인간관계뿐 아니라 그 신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었다. 이계의 존재가 인간계의 일에 얽혀 들어오는 것은 차라리 자연스러웠다고 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사건화하기 위해선 천상계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현상계의 인물들은 천상계의 도움을 받아도 그것을 금방 잊거나 알지 못한 채 행동한다. 모른다고 가정된 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천계의 비밀을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다 알고 행동한다면 소설 안의 긴장과 위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작품을 읽는 독자에게도 해당된다. 이미 정해진 운명을 잘 알면 텍스트 안에서 인물들이 할 게 없어지듯이 우리는 모른다고 가정된 독자로서 읽어야 한다. 이것이 고전소설 읽을 때 중요한 방법론적 원칙 중 하나이다. 어차피 천상계와 현실계가 연결되어 있고 공상적 사건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근대 이전 소설에서 사건의 현실성 여부를 따지는 독해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굳이 텍스트가 속한 당대와 연결하여 현실적 의미를 찾기보다는 텍스트 안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를 추적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홍길동전은 민중의 반란이라는 저항을 다룬 작품인가? 알다시피 홍길동은 서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출세할 수 없었다. 자신을 가둔 신분제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행위였지만 그것이 정말 신분제에 대한 저항이었는지, 그리고 군주의 권력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했지만 그것이 정말 군주의 권력에 대항하는 투쟁이었는지 의문이다. 홍길동은 임금이라는 통치자에게 등을 돌린 게 아니라 버림받은 처지의 원한을 호소하며 포섭해주길 욕망한다는 점에서 포섭 이전에 이미 포섭된 자이다. 도수를 활용하는 것도 그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호보호영하지 못함을 한탄하고 원망하지만 아버지와 형에 대한 도덕을 배신하지 않았다. 가족적인 가치를 등지지 않았다. 홍길동의 도구적 도술은 기존 체제를 등지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썼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거나 반국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체제 내적이다. 홍길동은 살인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 자신의 감정이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살인조차도 꺼릴 게 없다니 냉정하고 무시무시한 인물이란 뜻이다.
평범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도술이 따뜻한 마음이나 유의적 성격을 잃고 누군가의 한목적적 도구가 되는 순간 그것은 세상사를 그의 목적 아래 복속시키는 무서운 수단이 되고 만다. 현실에서는 패하고 상상 속에서 승리하여 적을 혼내주는 이런 방법을 루시는 정신승리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신승리법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다. 패배가 영원히 되풀이된다면 이 또한 영원히 필요할 테니까. 심청전과 흥부전이 보여주는 대조. 심청전에서는 가족이 아니지만 생활능력이 없는 신봉사와 심청을 마을 사람들이 동량으로 먹여 살리며 심청이네와 이웃 간의 관계는 대체로 우호적이다. 반면 흥부전에서 흥부일가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건만 가족인 놀부는 물론 다른 이웃들도 별로 도와주지 않으며 심청이네처럼 동량으로 끼니를 잊지도 못해 날품팔이 노동을 하러 외지를 떠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듯 다르게 만들었을까? 심청전 이 화폐에 의해 파괴되기 이전의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여 그 안에서 진행되는 삶의 양상을 보여준다면 흥부전은 화폐경제가 노동이나 일상, 삶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들고 공동체적 관계, 증여적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상황을 다룬다. 심청이네나 흥부네나 모두 먹고 살기 힘들지만 심청이네와 달리 흥부네가 도와주는 이 없이 궁핍한 삶을 견뎌야 하는 것은 그들이 사는 곳이 이미 화폐경제에 의해 공동체가 파괴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심청전과 흥부전은 공동체 안에서 빈민의 삶과 화폐경제가 공동체를 대체해버렸을 때 빈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